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02주년을 맞는 3.1절입니다. 제주의 독립운동가를 알리기 위해서 도내 청년들이 특별한 무대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나라에 봉사하는 길은 여성도 공부하는 길입니다. 공부하다 졸음이 오면 대한 독립만세를 외칩시다. 여러분, 2시 탁불공원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만세를 외치는 청년들. 제주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 3명인 최정숙, 강평국, 고수선 애국지사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만세입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제주 지역의 민족교육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만세운동 준비 과정 등을 노래와 연기로 제주 청년극단이 재현했습니다. 열사님들이 이제 청년이었을 때를 저희가 현재 청년들이 그 모습을 이어받고 또 그 얼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획으로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2018년 창립한 제주 청년극단이 제주 역사조명 프로젝트 첫 시즌으로 마련한 3.1절 뮤지컬. 공연에는 제주 지역 청년 연극과 뮤지컬 배우, 대학생 등 23명이 참여해 기획과 연출, 시나리오 작성까지 모두 재능 기부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는 등 문화예술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3.1절 기획 공연에 청년들이 힘을 합친 겁니다. 그분들의 정신이나 되게 정의롭게 불의에 맞서 싸웠던 그런 정신들을 저를 비롯해서 제 친구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이 배우고 저희도 저희의 목소리를 좀 사회에 내고 제주 청년들이 기획한 3.1절 기념 뮤지컬 공연 만세는 오는 6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공개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라봉이나 천혜향 등 만감류도 비상품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비상품 만감류가 버젓이 판매되면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한라봉과 천혜향 등 비상품 만감류를 싼 값에 구한다는 글부터 아예 대놓고 비상품을 판다는 글까지 즐비합니다. 한라봉의 경우 당도가 12브릭스를 넘고 산함량이 1.1% 미만에 무게는 200g 이상만 판매할 수 있고 이에 미달되거나 흠결이 있으면 가공용으로 처리하거나 폐기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13상자 팔았어요. 조금이니까 연구해서 저 취합을 하고 작은 것뿐이에요. 작아. 먹어도 괜찮아요. 올해 제주 지역 만감류 생산 예상량은 7만 4천여 톤. 이 중 3만 톤 정도만 개통출하되는 가운데 가공용 수매가는 1kg에 1,000원꼴로 낮다 보니 조금이라도 생산비를 더 건지려는 농가들은 비상품 유통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공을 하기 때문에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봄에 일정이 있는데 그거를 2명이라는 인력이 빠져버리면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주도는 가격 지지를 위해 비상품은 가공용으로 처리해 시장과 격리해달라고 당부합니다. 그 만감류, 그 가공 제품들이 수요가 많아서 지금 그 도내에 그 만감류 가공 공장에서 많은 수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공장으로 수매될 수 있도록 그 각 지역 농협에 이렇게 그 문의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만감류 가격이 평년보다 60% 오르는 등 값이 치솟은 올해. 하지만 비상품 유통은 근절되지 않으면서 제주산 만감류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3 유족회가 위자료를 통한 기금 조성을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임종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은 제주 4.3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위자료 등이 지급될 경우 전액을 국가폭력 희생자 등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5회장의 서약을 시작으로 유족들의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 기금 조성 등을 위한 내부 논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풀지 못한 매듭을 풀 수 있게 됐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4.3 유족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될 위자료를 국가폭력 희생자를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유족 회장의 약속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채 결과가 나왔지만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도민의 뜻을 헤아려 인프라 확충 문제는 다시 궁리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57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어제 3명이 퇴원해 현재 25명이며 자가격리자는 424명입니다. 한편 제주 지역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8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적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조치가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제주형 방역 조치가 오늘부터 일부 완화됩니다. 목욕 장업의 경우 지금까지 금지돼 온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이 허용되고 실외 골프장은 샤워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하루 누적 인원 제한이 2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다른 조치는 유지됩니다. 포스코 직원의 특정 암 진료가 전국 직장인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작업 환경을 측정하고 있는데 기준을 초과해서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포항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입니다. 12,000여 건의 측정치를 분석한 결과 직업병과 관련된 화학물질은 노출 기준을 초과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원을 상대로 한 64,000여 건의 특수 건강검진도 결과는 마찬가지. 화학적 요인의 직업병 소견은 한 건도 없습니다. 노출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단 하나도 없어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 암과 관련돼서 유추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현장에는 저희 노동자들이 유해 물질이나 솜솜 원층에 상당히 이제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환경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힘든 건 노동자 건강과 직결된 작업 환경 측정을 포스코 부속 의원이 셀프로 해온 겁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미 3년 전 포스코 셀프 조사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포스코의 자체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고 화학물질과 분진을 배출하는 제철 공정을 감안하면 효율적인 작업환경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곳에 이 측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결과 보고서로 끝나버려. 그 뒤에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자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작업환경 자체 측정 제도를 92년부터 인가해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스코 작업 환경에 대해서 좀 불식 측정을 해가지고 이 측정 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자체 측정을 인가해준 사업장은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단 2곳뿐이어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포스코는 법적 기준과 절차에 맞게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했고 자체 측정 기관도 평가 결과 신뢰도를 검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동물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잇따르자 동물원에서는 호랑이까지 코로나 검사가 한창입니다. 잠든 호랑이 코에 긴 면봉을 찔러 넣는 아찔한 검사 현장 함께 보시죠.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몸무게 160kg이 넘는 수컷 시베리안 호랑이가 마취총을 든 사육사와 신경전을 벌입니다. 육중한 덩치 때문에 마취약 투여만 2차례. 수의사가 직접
잠든 호랑이 코로 20cm 정도의 면봉을 끝까지 찔러넣고 다시 입을 벌려 목 깊이 손을 넣어 시료를 채취합니다. 순간 움찔하는 맹수의 반응이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체액을 채취하는 코로나 검사는 단 1분. 이를 위해 마취하고 옮기는 데만 반나절이 걸립니다. 호랑이도 똑같이 사람하고 이제 비강하고 후두 쪽에서 채취를 하고요. 잠깐이라서 그렇게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곳 청주동물원에서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받은 동물은 사자와 표범 등 현재까지 11마리, 스라소니 등 고양이과 4종, 16마리가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물원의 코로나19 감염이 국내에서 이어지자 재개장을 앞둔 동물원 측이 우선 고양이과부터 전수 검사에 나선 것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수의사니까 동물의 건강, 그다음에 이제 관람하시러 오시는 관람객들의 어떤 관람 환경의 안전, 그 2가지 때문에 하고 있어요. 청주동물원은 국립생태원으로 맹수들의 시료를 보내 코로나19 감염 여부 판정을 위한 PCR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3일절인)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늘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 보시면 서해상으로부터 발달한 비구름대가 전국에 영향을 주면서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산지에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곳곳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이후부터는 제주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남쪽으로부터 수증기가 가득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로 남부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산지에는 30에서 80mm,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에는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내리는 만큼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는 18도, 그 밖의 지역은 16도 선으로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가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와 동부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보다는 바람의 강도가 약해졌지만 오늘도 바람이 불겠고요. 내일부터 다시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종일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 20도까지 올라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강풍으로 인해 해상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은 물결이 이어지겠는데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급변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불면서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비도 내리는 만큼 항공편 지연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밤사이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뚝 떨어지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은 비 소식이 잦고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시청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59살 A국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은 없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1월 A국장을 직위 해제했고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제주시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정평화네트워크와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제주시 구자읍 덕천리 중산간 지역에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주도가 도유지 매각을 도의회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추진 사실이 처음 알려져 절차적 문제가 있는 데다 군사시설로 이용될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2부 리그 강등 1년 만에 1부 리그로 복귀한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오늘 성남FC와 K리그 첫 경기에 나섭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경기도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를 상대로 K리그 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제주는 전력 보강을 위해 폴란드 유망주 출신 공격수 오스카 자와다 등 3명을 영입했고 조직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에 현재까지 4만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원 대상자 5만 2천 명의 81%에 해당하는 4만 2천여 명이 신청했고 신청자의 90%가량에게 230억 원 지급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버팀목 자금을 수령하면 제주형 4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휴폐업한 소상공인도 다음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재난지원금 신청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표시된 문자 메시지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준비하는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농민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로 화훼농가와 학교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를 비롯해 농업계도 벼랑 끝에 몰렸다며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농민도 생산비를 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16개 읍면동이 인구 소멸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연구원이 분석한 읍면동별 인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추자면의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0.16으로 소멸 위험이 가장 높았고 한경면과 구자읍, 제주시 1도 1동 등 15개 읍면동은 0.5 미만으로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인구 소멸 위험이 큰 추자면, 한경면 등의 정착 지원센터 설치와 지역 개발 사업 우선 지원 등 핵심 생산 인구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제주도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주거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1일 이후 둘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 가운데 제주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으로 최대 5년 동안 주거 임차비 1,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귀포시 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10,000세대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귀포시 지역 만 65살 이상 1인 가구는 1,300여 세대에 이릅니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남원, 성산읍 등에 거주하는 1인 노인 가구가 1,000세대를 넘었고 동지역으로는 동홍동이 900여 세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귀포시는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홀로 사는 노인 가구를 방문해 실태를 조사한 뒤 돌봄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